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 발언 중에서 이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친일파다라는 식의 발언이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전범 딱지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일본 전범의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건데 경기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안에 있는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이 안에는 니콘도 들어가 있고 파나소닉도 들어가 있고 급기야 전후에 만들어진 일본 기업의 제품까지 무작위로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빔 프로젝트에 반일 딱지 붙이는 방식은 배타적 민족주의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이것이야말로 낙인 효과다. 마음에 안 든다고 표지 붙이는 행위를 아이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다. 라고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 박사님. 네. 니콘도 들어가 있고 파나소닉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사 카메라가 니콘이나 캐논 아닌지부터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저런 전범 딱지가 안 붙는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모든 전자제품 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 모든 일들의 저런 딱지를 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전범 기업과는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또 조례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TO로 아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킨 국가인데 이것은 세계 무역기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쯤 됐으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 3.1절 이 경축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빨갱이가 친일의 잔재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친일 반일에 대한 편가르기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짚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 하나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중앙일보 칼럼. 예. 30년 전 히로히토에 절한 김다이추에게 배워라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다이추라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왜 굳이 김다이추라는 표현을 썼냐면 과거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실상 목숨을 잃을 뻔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명운동을 위해서 나섰던 게 당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눈박이 대일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전범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히로히토 일항의 묘에 가서 사실상 절을 한 모습들을 과거에 포착됐다는 점을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은 일본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었나요? 어렸을 때 일본 영화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문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만들어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러브레터를 처음 우리가 막 보기 시작하면서 오겐키 데스카를 외쳤던 그것도 결국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범기업 친일 반일을 낙인 찍히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칼럼에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등장합니다. 그래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조부가 일제 부역하고 자귀를 받았던 혐의로 친일 임명사전 704명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두고서는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주화 운동 등으로 조상의지를 충분히 뉘우쳤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당 원내대표 조부가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조배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걸 절반으로 딱 갈라서 낙인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고요. 이제는 역사와 거대한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거대한 화해를 이끌어낸 건 지금 현 정부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촛불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과거와 단절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으면서 편가르기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려스러워요. 또 마침 교육이 소속돼 있는 네. 교육의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계시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범 딱지를 다 붙인다라는 내용인데 그 딱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좋든 싫든 일본과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잘못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잊지 않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후에 생산된 일본 기업의 제품까지 전범 딱지로 스티커 붙여서 아이들에게까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과연 이게 참 교육의 모습인가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관련된 조례를 낸 경기도 의원들이나 또 서울시 의원들도 나름 고민하신 바가 있으셨을 거고요. 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어떤 계기도 일정 있으셨겠죠. 다행인 건 아직 그 서울시나 경기도의 조례가요,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예, 의회 내에서 더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한 것인지 혹은, 이것도 약한 것인지는 각 의회에서 잘 현명하게 논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른바 전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전범 기업들을 좀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하도록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독일 국민들의 역량이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 세력들을 선택을 하고 또 독일 국민들이 본인들의 그 나치 시대의 만행과 또 2차 세계대전의 이런 전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든 갚아드리겠다라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 전범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혹시 하는 이런 행동이나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 있는 양심적인 시민사회, 양심적인 세력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베가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베가 주장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 내에서도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국민들, 일본의 그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국면들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안방에서만 주장하는 반일, 우리 안방에서만 얘기하는 일제 극복,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김범인 박사님 말씀에 99.9%는 다 맞는 말씀인데요. 0.01%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저 크면서 일본 영화 봤습니다. 일본 영화 봤다? 네, 뭐냐면 은하철도 999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일본 게임,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일본은 우리와 어쨌든 더불어 가야 되는 그런 이웃 나라이고, 또 그 이웃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되지, 배척하고 단절하고 현해탄을 건너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세력은 아닌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많이 뿜어낸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없고요. 또 중국 싫다고 이사 갈 수 없고, 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한테 줬던 만행과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일본 딴 데로 이사 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관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관제 만능주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